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왔어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흔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이때 좋은 학교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 같고, 좋은 직장이란 적게 일하고도 많은 돈을 받으며 편히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것, 남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지위, 명예와 인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성공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주변에서 나를 부자라고 말한다면 주변의 아파트는 30평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또한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선 행복에 속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무조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 여깁니다. 그래야 나중에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문제는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적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재물을 예로 들면 누군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다면 누군가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앉아서 명령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그 명령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이 빛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소유하는 재화의 양이 크면 클수록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얻은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 구조입니다. 내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실패가 뒤따라요.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함께 성공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다름박질을 하고, 누군가 정상에 오르려면 다른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 꼭대기를 떠받치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대기층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해도 중간층이나 그 아래층에서 떠받치는 사람들이 없다면 피라미드는 무너지고 맙니다. 다수의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상부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층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나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대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대다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성공의 표본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복이 많다고 부러워합니다. 만약 지금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남들보다 권력과 재물, 명예와 인기를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으로 누리는 내 기쁨은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왔어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비록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면서도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경쟁에서 지면서도 패배감 없이 사는 길은 삶의 목표를 1등이 아니라 2등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를 보면서 이번에는 당신 먼저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괴롭지가 않아요. 상대방 물건을 구매해도 패배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고객이 내 물건을 선택한다면 그건 고객의 결정이지 내가 경쟁자를 짓밟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길을 못 가고 경쟁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보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경쟁자를 밟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에게 밟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에게 밟히게 되겠지요. 이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받는 거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억울한 생각이 덜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삶의 이치를 안다면 출세는 출세대로 하고 인생은 인생대로 편하고 돈은 돈대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든 남을 이기려고만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 누구와 사회생활을 해도 긴장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며 살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구성원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